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04% 상승한 2,789원 정도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쌍바닥 패턴의 하방을 이탈한 이후에 직전에 지지선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비록 직전에 이 저항 지지선 자리죠. 이 지지선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저점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2,800원 자리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만 짧게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2,800원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리에서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전일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14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1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9.7% 하락한 84.5를 기록을 해서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가 됐거든요. 자, 이제 현재 상황지수가 9.9% 하락하면서 실질 체감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정부의 셧다운, 그 다음에 높은 물가, 고용 악화 등이 이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재지수가 9.5포인트 하락한 65.1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대지수가 80 이하일 때는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작년 2월부터 지금 12개월 연속해서 80점 아래로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대로 지금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어쨌든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포모 현상,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나왔던 그런 포모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번지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나 어떤 뭐 관세, 금리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시장 심리라는 거는 하루아침에도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 의장의 블랙록의 릭 리더가 선임될 확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자, 이건 XRP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XRP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을 위한 각본이다, 이런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XRP랑 블랙록이랑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소송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블랙록이 원하는 대로 리플이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리플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토큰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리플이 진행 중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일종의 정치적 연막이자 사전에 조율된 시나리오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로 리플이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해서 미국 국채를 XRP 상에 토큰화한 점을 강조하면서 온도의 공동 창업자인 네이션 알머니 블랙록, 그 다음에 SEC 전 위원장 게리 갠슬러와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출신이다라는 인맥 관계를 이제 근거로 들고 있고, 특히 갠슬러 SEC 위원장이 XRP 소송을 통해서 리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블랙록과의 협업 기반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플이 소송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것 자체가 리플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끝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미국 법원에서 인정한 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리플이란 코인에 대해서 뭐 기관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물론 당연히 SEC의 전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XRP 레저의 토크나 로드맵이 부동산, 국채, 원자재, CBDC, 탄소 배출권 등을 이제 포괄하는데 이는 블랙록이 추구하는 실물자산 디지털 저하 전략과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최근 블랙록이 출시한 XDNA ETF와 XRP 레저상에 출시된 DNA 프로토콜의 티커가 이제 유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당 기술이 블랙록의 데이터 기반 자산 운용 전략과 접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근거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연준의 실시간 결제망이 XRP 레저와 동일한 메시징 표준인 ISO 20021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노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음모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니기는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XRP와 블랙록이 정말 이 음모론대로 서로 이제 좀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 무슨 꿍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블랙록이 노리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연준이 달러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블랙록이 리플을 이용해서 전 세계 자금 흐름, 그 중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예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리플 쪽에서 이론 쪽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XRP 레저가 소매를 줄이고 기관이 장악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재편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 레저의 소매 활동이 급감하고 있다. XRP 레저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아닌 도매형 결제 인프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라고 하면서 XRP 레저의 소매 사용자들은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차세대 은행 간 결제망으로 진화 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위프트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스위프트는 1973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국제에서 이제 거래할 때 돈의 기준은 달러가 되는데 현재 약 200여 국가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이 스위프트에 가입해서 국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속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달러를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 결제망이, 그러니까 은행 간에 결제하는 그 망이 스위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만약에 리플이 정말로 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플이 달러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달러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다른 가상화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이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역시도 리플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음모론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갖고 들고 갈 만한 그런 호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전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9일 월요일 날 오전 9시 24분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같은 날인 오전 10시 17분에 12월 29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톨로지를 추천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추천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90원 이하,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90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지금 시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따라하기 어렵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9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손절 가격도 83원이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날 온톨로지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온톨로지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110원으로 2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시간, 그러니까는 12월 29일 오전 10시경이 바로 여기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90원 이하 매수 가격이 바로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29일 12시 전에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100% 매수하실 수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약 49%, 그러니까 뭐 거의 50%까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100%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시가총액이 워낙 많이 커져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매수 가격이라던가 목표 가격, 손절 가격 다 알려드리니까는 제 문자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니까 뭐 특별히 어려우신 건 없으실 텐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셨다,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분은 좀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단타코인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을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술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수하신다던가 이제 이러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쌍바닥의 하단 자리를 깨고 내려온 이후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 만들면서 직전에 저항선 자리 2,800원 자리를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800원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800원 돌파하면은 이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이때 2,800원 절파할 때 매수하시면은 직전 저점이죠.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한 2,71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710원 아래로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 패턴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굉장히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800원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걸릴 수 있는 자리는 한 2,920원 자리로, 목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구간이라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대응할 만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얘기인 거고, 난 이렇게 단타 치지 않는다, 조금 장기로 보고 크게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결국 어쨌든 이 XRP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를 기관들이 30일 내내 조용히 매집하면서, 그러니까는 XRP ETF가 출시하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기관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되면서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과 같은 지위로 단번에 올라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셔서 물량을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물량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정받을 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 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